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미국 시장의 조정 때문에 일단 장 초반엔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요. 오후장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가운데 오늘 일단 변동성 관련된 흐름보다 더 주목하실 흐름은 지난번에 강조드렸듯이 선물과 현물의 차, 즉 이제 앞으로 정상적인 경기가 회복된다는 관점 쪽에서 이 베이시스가 계속 과거 흐름들과 바뀔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렇게 되는지의 흐름들 일단 오늘 어떤 마감 이후부터는 계속 또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동향들 그리고 또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들과 함께 앞으로 확인해야 될 투자 아이디어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가장 먼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 지금 관점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와 디지털 콘텐츠 업종 그리고 대표적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떤 위치에 와 있나라고 봤었을 때 좀 진하게 표시된 파란색이 지수입니다. 그런데 일단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그를 좀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한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나왔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수혜를 많이 본다라고 관점 쪽에서 시장 대비해서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였다가 오히려 시장이 이제 여름때 이후로 올라가면서 약간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이 좀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정체가 되고 소외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장세에 대한 무게 그렇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좀 바뀌고 있는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종목별로도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흐름들은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재부각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관련된 흐름들 쪽에서 가장 먼저는 코로나19 쪽으로 인해서 이제 교차된 명암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영화라든가 특히 오프라인에 강조되는 영화와 관련된 콘텐츠와는 또 다르게 디지털 콘텐츠는 오히려 또 경쟁력이 더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둘 다 상반된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구분되는 흐름들이고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일단 국내 주요 OTT 이용 현황, 그러니까 즉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는 쪽은 당연히 유튜브가 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2,800만 명이 본다. 일단 한글 모르는 사람들 빼고는 다 보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의외로 토종 OTT라고 하는 웨이브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넷플릭스가 주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웨이브가 그 자리를 대체를 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와의 격차를 더 벌리느냐 이쪽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통신업자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어떤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웨이브가 좀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월 평균 이용 시간을 보게 되면은 유튜브가 1,229분 상당히 많이 보네요. 예, 물론 여기서 포함되는 게 요즘 보면은 또 주식 쪽이 핫하다 보니까 주식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저희 이데일리 TV도 같이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느 정도 꾸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웨이브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순으로 여전히 이용 시간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쪽은 넷플릭스에 대한 결제 금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 작년 같은 경우 300억이 안 되던 부분들 쪽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코로나19와 함께도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강조는 계속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반대로 보겠습니다. 영화관 관객 수인데요. 보통 월별로 한 1,000만 명 이상은 꾸준히 이어졌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작년의 수치가 거의 딴 나라 얘기 같이 들려집니다. 지금 올해 6월 달에서 흐름들까지 같이 보게 되면 100만 명도 안 되는 구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쪽은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영화관에 안 간다라는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이 격차가 오히려 어떤 컨텐츠에 대한 욕구가 줄은 건 아닌데 이쪽이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쪽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이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기조 자체가 한번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맛을 봤던 흐름들은 쉽게 꺾일까요? 쉽게 잘 안 꺾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가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하나 이 OTT 서비스의 경쟁 격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토종 시장에서도 웨이브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상황으로 볼까요? 글로벌 상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세는 넷플릭스겠죠. 근데 여기서 이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 HBO 맥스부터 디즈니, 그 애플 TV 플러스 모두 다 처음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했던 회사들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게 받으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가입자가 모이게 되면 또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시장 잠식을 하기 위해서 계속 치고 들어온다. 또 내년에는 여러 가지 또 사업자들이 또 들어오기로 예고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OTT 시장은 2019년도 작년에 310억대부터 이제 내년 가게 되면은 적어도 한 뭐 20% 가까이는 성장하는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성장은 계속된다라는 관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컨텐츠와 관련된 쪽에서 변화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냐면은 일단 이 OTT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오리지널 컨텐츠 즉 너네는 없는데 우리만 갖고 있는 이 우리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라는 쪽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차별화가 중요성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는 일단 많이 좋은 컨텐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쪽에서 공급 증가는 계속 들어질 걸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제작을 못합니다. 제작진들이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요와 공급 논리 때문에 몸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변화와 함께 중소형 컨텐츠사도 같이 부각을 받는 게 이런 변화 때문에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한국의 드라마와 관련된 한국의 컨텐츠에 대한 몸값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과거 초반에는 일본 중심으로 다 아시죠? 겨울연가, 목도리 둘러야 되겠죠? 여기 배용준 선생님이 여기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때 이후로 지금 두 번째로는 한국 드라마의 가치가 중국발 호황기가 나오면서 이어졌다가 이때 급하게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이 한알령이죠. 그와 함께 지금 다시 세 번째로 어떤 K 드라마에 대한 K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는 게 일본부터 아시아 쪽 그리고 또 미국까지 모두 다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차지하는 수위의 K 컨텐츠가 여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부각을 받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넷플릭스도 아시아 가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시아의 기반에 강점이 있는 K 컨텐츠는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 J 컨텐츠리 3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을 넷플릭스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또 S급 드라마 외에 또 중소형 제작사도 같이 몸값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A스토리죠. 이쪽에 킹덤을 넷플릭스에 공급하면서 부각이 됐는데 최근 들어선 지리산이라는 드라마 이쪽이 생각보다 다 제작도 되기 전에 가격이 상당히 높이 받았다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한층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바른손도 최근 3년간 6편의 넷플릭스 공급을 하겠다는 쪽으로 아마 내년도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속속 들여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콘텐츠 관련된 실적 동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여전히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주가에 이제 작용을 하면서 종목별로는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CJ E&M이나 J 컨텐츠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영화관 쪽이 있다 보니까 아직 실적에 대한 회복 속도가 그리고 주가에 대한 반응들이 좀 늦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오히려 소외됐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도 성장을 많이 했고 내년도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밸류입니다. 좀 비싸다라는 느낌 때문에 주가가 좀 한계가 있는 모습들로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주목하셔야 될 게 지금 실적 보게 되면 뭐 이래라고 보실지 있어도 내년에 170억대 흑자를 보여줄 걸로 보시면서 빠른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미리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펜 엔터테인먼트도 올해 50억대 상당히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내년도 90억대까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중소형사 쪽에서의 모멘텀들이 확보되는 업체 쪽으로 지금 시장은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관점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받게 되면 또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정권들은 계속 노려보시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관심 가져야 될 어떤 컨텐츠 관련된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SBS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판매가 50%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프로그램 판매로 인해서 OTT 쪽으로 넘어가는 쪽도 상당히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 기준으로 PL 7배, PBR 0.6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방송사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목표가 25,000원대, 손절가는 18,300원대로 가져가는 전략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원미디어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보통 만화 애니메이션 쪽에서 최근의 실적 호조는 닌텐도 게임과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이 좀 높았다라는 쪽인데 앞으로 이제 IP 보유한 IP 쪽,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IP가 있겠죠. 이쪽에 대해서 실적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60억대입니다. 작년 한 해가 37억이었으면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한번 이런 실적 흐름들 4분기까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 10,000원 정도까지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5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쪽에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여러 가지 동향들에 대한 종목들 흐름들 점검해봤는데요. 여전히 내년도 성장한다고 하게 되면 종목별로는 기회 요인들을 잘 찾아서 대응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